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전세 계약서 꺼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기일이 언제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6년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5% 급감했습니다. 연중 최저치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서울 어느 동네에 아파트 10채가 새로 공급됐다고 칩시다. 올해 3월엔 그게 3채 많아야 4채입니다. 나머지 67채는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짓지 않았으니 공급이 없는 거고 공급이 없으니 들어갈 집이 없는 겁니다. 단순한 산수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산수가 전세 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뭄든 저수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물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은 나옵니다. 하지만 저수지 바닥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직 괜찮네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 물을 아끼거나 다른 수원을 찾아 나섭니다. 전세 시장이 지금 딱 이 상태입니다. 공급 절벽. 뉴스에서 자주 듣던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단어가 우리 옆집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울 어느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동네 이름을 치면 매물 없음 4글자가 뜹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팩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성남은 전세 매물이 45.9% 줄었고 용인은 37.2%가 증발했습니다. 수도권 전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권이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립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가족의 보금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두렵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알고 대비해야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65%나 줄었는데 왜 지금 전세 시장은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왜 아직까지 대란이 터지지 않은 걸까요? 이 고요함, 사실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요함의 정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연말에 밀려있던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건설사들이 연간 목표를 채우기 위해 밀어내기 입주를 한 겁니다. 덕분에 잠깐 숨통이 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세 매물이 조금 늘었고 가격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 이번엔 다르네.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느끼셨다면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저수지 비유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좀 왔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조금 찼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다 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지는 다시 바닥을 드러냅니다. 지금이 딱 그 순간입니다. 겨울 눈이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올봄 비 소식이 없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세 매물 현황을 보면 이미 이상 신호가 선명합니다. 경기도 성남은 전세 매물이 45.9% 줄었습니다. 용인은 37.2%가 사라졌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매물이 줄었다는 건 단순히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주인들이 내놓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오를 걸 알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매매 대비 전세 비중 변화도 심상치 않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었는데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늘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 매수를 미루고 전세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쏟아지는 구조입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이 조합, 결말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요함은 안정이 아닙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파도가 오기 직전에 바닷물이 갑자기 쭉 빠지는 현상 들어보셨습니까? 해변이 넓어 보이고 조용해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조개를 줍습니다. 아는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서 달아납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파도는 언제,
어디서 먼저 덮칩니까? 여름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강남 3구입니다. 올 여름 강남에서 7천 가구가 한꺼번에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가야 하는 사람은 넘치는데 들어갈 새 집은 없습니다. 이 충돌이 무슨 결과를 낳는지 다음 장에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강남 3구. 서울에서도 가장 단단하다고 불리는 곳입니다. 집값이 흔들릴 때도 강남은 버텼고 전세가 요동칠 때도 강남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그 강남이 올 여름 스스로 폭탄의 뇌관을 당깁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올 여름 강남 3구에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규모가 7천 가구입니다. 7천 가구가 동시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몇 달 안에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7천 가구는 어디로 갑니까? 재건축이 끝난 새 아파트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요? 재건축이 완공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 살아야 합니다.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강남 혹은 강남과 가까운 곳에서 말입니다. 학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생활 기반 때문에 멀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떻습니까? 3월 입주 물량이 65% 급감한 이 시장에서 여름이라고 사정이 나아질 리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7천 가구인데 들어갈 수 있는 새 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단순한 수급 불일치가 가격을 어떻게 만들까요?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가를 올려 불러도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남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강남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송파로, 마포로, 노원으로 밀려납니다. 그 지역 전세가가 오릅니다. 다시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밀려납니다. 성남, 하남, 용인, 수원까지 번집니다. 풍선 효과입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터집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파도가 수도권 전체로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도미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공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충격이 언제 가장 크게 터집니까? 사실 시장에는 그 타이밍을 더 예리하게 짚을 수 있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달력에서 딱 하루, 그 하루가 이 모든 걸 결정짓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시세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30억 원을 호가하던 단지가 28억으로 내려왔습니다. 2억이 빠진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매수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 더 떨어지겠지라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관망입니다. 모두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지 전세 매물을 검색해 보십시오. 0건입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새들 수 있는 집도 없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송파의 현실입니다. 이 역설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시장이 관망에 빠질수록 전세 시장은 반대로 달아오릅니다. 집을 사려다 멈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집값이 더 내릴 것 같으니 일단 전세로 버티자는 겁니다. 그 수요가 고스란히 전세 시장으로 쏟아집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두 곳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겁니다. 원래 전세를 구하던 사람들, 거기에 매수를 포기하고 전세로 돌아선 사람들까지. 송파가 왜 중요하냐고요? 송파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일종의 바로미터입니다. 강남 3구 중에서도 가격 변동의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경계에서 수요와 공급의 충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송파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이 현상이 이미 상급지까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하급지에서 시작된 불씨가 아닙니다. 꼭대기에서부터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전세가 하락과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조세,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부 구축 단지에서는 전세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걸 보고 전세가 안정되나 보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신축과 학군 좋은 단지는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특정 물건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시작된 겁니다. 평균을 보면 안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야 하는 좋은 집은 이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조세가 한쪽으로 방향을 잡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시장에는 그 타이밍을 결정짓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날짜까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입니다. 이 하루가 전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력을 꺼내십시오. 5월 9일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날이 왜 중요한지 딱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날 종료됩니다. 이 한 줄이 전세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뇌관입니다. 먼저 배경을 짚겠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줬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팔아도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유예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유예가 5월 9일에 끝납니다. 이날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 세금이 추가로 붙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3월, 4월은 어떤 구간입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탈출구입니다. 지금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싸게 내놓더라도 지금 파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박앤셀 구간입니다. 급하게 나온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짧은 창구가 열려 있는 겁니다. 문제는 5월 9일 이후입니다. 팔 사람은 다 팔았습니다. 남은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지 않습니다. 세금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들고 있겠다는 겁니다. 매물이 사라집니다. 이걸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합니다. 살 집도 없고 새들 집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수지 비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3월, 4월은 저수지 수문이 잠깐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조금 흐릅니다. 그런데 5월 9일 수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이후로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7월, 8월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 7천 가구가 물을 달라고 몰려옵니다. 저수지는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하늘로 솟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 잠김이 전세 시장에 주는 충격은 단순히 공급 감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임대를 선택합니다. 팔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다주택자는 그 집을 전세나 월세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가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높게 부릅니다. 팔았으면 받았을 금액만큼 전세 보증금으로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눈높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5월 9일 이후의 시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충격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덮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입니다. 그 이야기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전세를 못 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택지가 없습니다. 월세로 갑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밀려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백만 서민 가구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초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주거 시장의 판이 바뀐 겁니다. 왜 이게 비극입니까? 월세가 나쁜 건 아니지 않냐고요. 찬찬히 따져보겠습니다. 전세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돈을 맡기는 대신 매달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돈이 통장에 쌓입니다. 2년, 4년, 6년이 지나면서 그 돈이 모입니다. 어느 순간 그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계약금을 칩니다. 이게 수십 년간
대한민국 서민들이 자산을 쌓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자산 형성의 사다리였습니다. 그 사다리가 끊겼습니다. 월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이 나갑니다. 1년이면 600만원에서 1200만원입니다. 2년이면 그 2배입니다. 그 돈이 통장에 쌓여야 할 돈인데 집주인 계좌로 넘어갑니다. 저축이 줄어듭니다. 종잣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월세로 삽니다.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월세를 내도 저축할 여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빠듯한 사람들입니다. 월세 부담이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면 식비를 줄이고 교육비를 줄이고 여유 자금을 줄입니다. 주거비가 삶 전체를 압박하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자산 격차도 문제입니다. 전세로 돈을 모아 집을 산 사람과 월세로 돈을 흘려보낸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는 10년 후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의 자산은 늘어납니다. 월세로 살아온 사람의 자산은 제자리입니다. 아니,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어도 주거 형태 하나가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월세 비중 60% 돌파는 대한민국 중산층 붕괴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발표도 했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세 만기를 막아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정부 대책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공공주택 건설 가속화, 청약제도 개편. 발표 자료는 두껍습니다. 숫자도 큽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책들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 물량이 언제 나옵니까?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빨라야 2030년입니다. 그것도 분양 기준입니다. 실제로 입주해서 살 수 있으려면 2032년, 203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에서 8년 뒤입니다. 저수지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당장 올여름 강남 3구에서 7천 가구가 물을 달라고 몰려옵니다. 5월 9일 이후 수문은 닫힙니다. 저수지는 비어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뭡니까? 7년 뒤에 댐을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목말라 쓰러지는 사람 앞에서 7년 뒤 댐 완공 계획서를 내미는 격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장기 공급 대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면 분명히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2026년 전세 대란은 2026년에 해결돼야 합니다. 2030년 공급이 2026년의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습니다. 공급 대책 발표가 오히려 시장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 매수 심리가 위축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집이 많이 풀리겠지, 지금 굳이 살 필요 없겠다는 심리가 퍼집니다. 매수를 미루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전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전세 수요가 더 폭발합니다. 공급 대책이 전세 대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단기 처방은 어떻습니까? 전세 대출 금리 인하, 전세 보증보험 확대, 임대차 보호법 강화. 이것들도 나왔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진통제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는 겁니다. 잠깐 덜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즉 공급 부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대책은 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 아닙니다.
5년, 7년 뒤에 효과가 나타날 약입니다. 2026년 전세 만기를 앞둔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이겁니다. 결단은 정부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공급은 줄었고 수요는 폭발하고 정부 대책은 7년 뒤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셨다면 지금 시장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본인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전세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6개월 뒤,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가 터지고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완성되고 전세 매물은 더 줄어 있을 겁니다. 그때 움직이면 늦습니다. 지금 3월, 4월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양도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들은 시세보다 싸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팔아야 하는 사람이 내놓은 매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구는 5월 9일이면 닫힙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살 수 없습니다. 전략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급매물 단지 중 입지와 학군이 검증된 곳을 찾으십시오.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급하게 나온 매물이라도 10년 뒤 가치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역세권, 학군, 생활 인프라. 이 3가지가 갖춰진 단지의 급매물을 노리십시오. 시세 대비 5%, 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레버리지는 최소화하되 전세 보증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그게 실질적인 종잣돈입니다. 그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검토해 보십시오. 전세를 빼고 집을 사는 순간 매달 나가던 전세 이자, 부담이 내 자산을 쌓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5월 9일 이후 시장 변화를 반드시 모니터링 하십시오. 매물 잠김이 본격화되는 시점, 강남 이주 수요가 터지는 시점, 이 2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전세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 직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그 감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행동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2년 전 전세 대란 때 움직인 사람과 움직이지 않은 사람의 자산 차이를 기억하십니까? 그 차이가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당신의 선택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시장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공급 보릿고개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수지는 비어가고 있고 수문은 곧 닫힙니다. 물이 있을 때 움직이십시오. 마르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매물을 찾아야 하는 수도권 급매물 단지 TOP10을 직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